반갑습니다. 유형별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쏘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장 배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배열,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를 추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배열은요, 여러분들이 또 해석으로만 그냥 푸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주어진 글부터 읽고, 문장 읽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쌤은 한 1, 2초 정도?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안에 쌤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연결어가 있다, 지시어가 있다 하면 그거를 토대로, 그리고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이 긍정적이야. 그럼 어떻게 뒤에도 뭐 벗이나 이런 역접의 대조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글이 있는데 거기에 however이 있어요. 근데 however에 포함되어지는 그 문장이 플러스야? 긍정이야? 그럼 앞은 부정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이 해석만 단순히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밑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선후관계, 앞뒤 관계와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등의 논리를 기반으로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러분, 글은요, 특히나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글은요, 그냥 단순히 화자가 쓰고자 하는 그 글의 흐름대로 막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문장의 구조라고 해서 그 문장 구조 혹은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퍼펙트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논리 구조만 조금 파악하신다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근거 찾아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유형 공략입니다. 첫 번째, 먼저 주어진 글이 있죠. 그거 읽고요. 그리고 지문의 소재와 그리고 앞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겠다. 그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구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 문장의 위에는 연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보여준다 하니까 보여준다 뒤에는 결과가 그 연구의 결과를 쓰고 있구나. 이제 그 뒷맥락은 결과와 관련된 얘기가 흘러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지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어떤 핵심 소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떻게 얼추 흘러가는지를 한 문장만 봐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보시면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어요.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글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죠? 시간의 흐름. 여러분, 대부분 시간은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기보다는 과거에서 천천히 현재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돼요? 그래서 선사시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산업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날에 정보화 시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이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이런 것들.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책이 대부분 나오죠. 해결책이 나온다는 등의 이런 논리 구조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그런 논리 구조를 몰라요 라고 하시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 즉 문제에 대한 답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은 어쨌든 결국 읽는 거잖아요. 그 지문은 쌤이 그랬죠. 논리 구조가 완벽한 지문이라고요. 완벽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 글쓴이는 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어디다가 위, 아래, 상, 중, 하 어디에다가 배치했으며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옆에다가 살짝 정리하는 게, 그게 오답 노트와 더불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독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더 가볼게. 자, 지시대명사,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정관사, 더, 연결사 너무나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고요. 그 단서에 주목해서 올바른 순서대로 문단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도 똑같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방법은 알겠고, 그럼 선생님, 인칭대명사, 막 지시어 이런 게 뭔데요?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지? 자, 지시어라고 할 때, 이 지시어는요, 앞에 이미 나왔고, 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 언급된 거를 1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거는, 뭐 두 번째 언급돼도, 세 번째는 언급돼도, 네 번째 언급돼도 상관없어. 첫 번째 언급된 거 외에 이미 언급된 거라면, 즉 이미 언급된 거라면 그건 무조건 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가 지시어예요. 그래서 it, they, it, their 있잖아요. 그렇지? 이건 뭐예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찾아가는 거죠. it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앞에 적어도 앞문장에서 단수 명사, 그죠? 3인칭 단수 명사 찾으셔서 그걸 넣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they도 마찬가지, their도 마찬가지. 알았지? 그 얘들아 여기 봐봐. It was a great idea. 여러분 그거는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무슨 생각해요? 아, 훌륭한 생각이 앞에 나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그들의 개념은, 그들의 뭐 개념,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앞에 그들이 누구지?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시 대명사, 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이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해.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앞에 그 어떤 방식이 나올 거죠? 그 방식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과 뒤에 이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나열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럼 그 생기는 게 일관적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런 관점으로부터, 이런 관점? 그럼 뭐야? 앞에 관점이 나오겠죠. That's why. 그것이 이유래요. 그럼 얘들아, 그것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같이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관사. 정관사도 두 번째로 언급됐다. 이미 언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 씨앗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씨앗 여기만 집중하신다면 여기 이 어떤 문맥에서 순서나 삽입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 씨앗에서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그라고 하면 뭐예요? 앞에 이미 씨앗이 한번 언급됐다는 거죠. 그럼 앞문장에서 우리는 빨리 씨앗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들의 씨앗. 그들의 씨앗.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밑에도 봐봐. 기타가 나오죠. 기타 여기도 한번 체킹을 해볼까요? 정관사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요. 기타는 search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search가 뜻이 뭐야? 그러한이에요. 그러한 명사. 그러한 명사. 이거 뭐예요? 이미 앞에 언급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such conditions. 그러한 뭐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조건은 뭐예요? 앞에 이미 조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됐어? 자, 여러분 여기서 given 주어지는 그런 선택이 주어지면 그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그런 선택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앞에 있을 거고요. along with나 as with나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명사와 같이 하면 뭐예요? 앞에 언급된 명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사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주요 표현이라고 하는 평상시라면 그냥 편하게 넘겼을 법한 사실 주제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제문 고를 때 뭐 어법 문제 고를 때 어휘 문제 고를 때 자 이런 더 this 이런 게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중요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 유형에서는 정관사와 지시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필수 암기 어휘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아하 선생님 요것은 연결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보시고 얼수란 단어에도 좀 체킹을 해보실래요? 얼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또한은 뭐예요? 또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자 얘는요. 만약에 this also 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혹은 뭐 this also 하고 indicated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이 또한 뭐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또한 나타낸다? 그럼 뭐예요? 앞에 이것이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또한이 굉장히 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그냥 우리가 연결, 그래 하고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우리 문장의 구조
알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게 요런 문제였잖아요. 요런 문제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다가 좀 체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순서, 예시, 첨가, 인과, 결론. 이게 문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순서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then, 그 다음에, 그런 뒤, 그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and then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토대로 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A에서 B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인 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이 아 시간과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 또 밑에 있는 예시는 좀 쉽죠.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나왔어. 얘네가 다 예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시를 뭐만 생각해요? For example, for instance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specifically 이게 뭐예요? 요것도 똑같이 예시를 나타내는 단어였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as 혹은 for an illustration 이것도 뭐예요? 예시예요. 알았니? 얘들아 중요한 거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 예시가 나오면 예시는 첫 시작에 바로 예시가 나올 수도 있지만 for example을 붙이면서 예시가 나올 때 맨 첫 문장에는 그렇게 도입해서 잘 안 나와요. 예시가 for example과 이런 단어들과 함께 나올 때는 바로 위에 이 예시를 포괄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포괄하는 어떤 일반적인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문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지? 뭐 길어봤자 8문장.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8문장 뭐 많아봤자 9문장 그 문장에 글 쓰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담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독자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안에 예시까지 더 붙여가지고 이 문장을 예를 들면 8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좀 어려울까봐 예시를 들면서 예시를 들 때 한 3문장을 썼어요. 그럼 4문장을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예시를 갖다 썼다는 건 그만큼 그게 차지가 컸다는 건데 왜? 중요하니까. 이해를 반드시 시켜주려고. 그래서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쓴다고 했었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시가 될 수가 있고 또 첨가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주제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뭐 명사의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재활용의 이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아 재활용이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특징을 막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열과 첨가는 뭐예요? 요런 also, besides, moreover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기 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What's worse? 이건 뭐예요? 더 악화된 거죠. 악화되다는 거 뭐예요? 이 앞문장은 이미 악화가 됐는데 그 뒤에도 뭐예요? 비슷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똑같이 악화됐지만 더 악화됐다. 나쁜, 부정적 말이지만 더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인과입니다. 원인이 나오면 당연히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나오면 해결이 나오듯이. 그리고 얘들아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잘 정리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주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연결어를 이미 다 공부했고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요게 또 우리가 글의 구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직접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요, 2022학년도에 수능 3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있죠? 이거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ABC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여기 읽어요. 읽고 나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읽고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푸나요? 쌤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풀지 않으세요? 자, 여기 읽었어. 그럼 이제 A, B, C 중에 뭘로 답을 고를까? 하면 봤더니 A가 하나밖에 없어. B가 2개, C가 2개. 그럼 일단 A는 제껴. 그리고 B랑 C 둘 중에 하나를 읽어보는 거죠. 맞죠? 그래요. 맨 앞에 이렇게 보기가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얘가 정답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기 전에 아 그래 B랑 C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쌤이 B, C로 가는 건 오케이.
그럼 얘들아 BC로 가면서 뭘 찾으셔야 돼요? 근거 찾으셔야 돼요. 근거. 그러면 쌤이 일단 A의 근거와 B, C의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우리가 해석으로만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A를 살짝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근거가 뭐예요? For example? 맞아.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애초에 시작에 examples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더. search. 이런 것들이 그냥 해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 보잖아요. 이런 근거를 잡는 게 여기서 필수입니다. 봐봐요. 그런 환경세는 선생님 근데 저는 green taxes가 환경세라는 건 몰랐어요. 괜찮아요. green은요 친환경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환경세야. 그런 환경세가 그럼 여러분 여기 뭐예요? 그런 환경세가 있겠죠. 환경세가 있겠죠. 앞에 환경세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자, 그런 환경세에 많은 예시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뭐예요? 예시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환경세의 예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A입니다. 지금 쌤 다 읽지 않았잖아요. 그냥 for example 하나랑 search 하나 가지고 앞과 뒤를 확인한 거죠.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B 볼까? B. 자, B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B는요. 딱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가 없어. The money? 그 돈. 근데 그 돈은 여기 있는 돈이라서. 그죠? 여기까지는 사실 딱히 뭐 지시어라던가 연결어든가 없어요. 그럼 얘 뭐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럼 얘들 한번 가볼 건데 가보기 전에 일단 주어진 글을 안 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 볼까요? C는 여기 중요하네요. 그 결과는. 그 결과.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앞에 결과가 이미 나올 거예요. C 앞에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굉장히 증가되었대요. 뭐를? 증가되었어요. 뭐 하는 게?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더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증가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결과로 인한 영향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가? C가. 요렇게 A, B, C의 간단하게 근거를 통해서 구조를 살짝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주어진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이 뭐라고요? 주어진 글 읽으시고요. 여기서 지문의 소재가 뭔지,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according to, 여러분,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시장 반응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얘들아, 이때 보이세요?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한 거예요? 이때 사이는 얘를 강조한 거예요. 얘 강조한 겁니다. 뭐가?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들아, 대절한 것은 바로 가격이 오른 거래요. 그럼 대절이 뭡니까? drive 하면 이거는 뭐예요? A to B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얘가 운전하다 말고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공급자들이 찾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새로운 자원을. 자, 그럼 여러분 각 문단에 요거 일단 하기 전에 주어진 글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봐. 공급자가 새로운 자원 찾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to 부정사 또 떠났죠. 그럼 뭐예요? 얘 대신에 A가 얘가 된 거예요. 그럼 또 뭐 하게? 자, innovators라고 했으니까 혁신한 사람이죠. 혁신자. 또 무언가를 혁신한 사람이 또 뭐예요? 대체하게 해. 소비자는 뭐 하게 해요? 보관하게 해. 대안이 어떻게 해요? 출현돼. 대안이 등장한다는 거죠. 대안이 등장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래요? 가격의 증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인은 가격 증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가격이 올랐어. 여러분 요즘 또 진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쌤이 5,000원이면요.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에 가잖아? 그러면 빼빼로를 5개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빼빼로가 1,200 얼마인가 1,300 얼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빼빼로, 쌤 먹고 싶은 게 과자 하나, 그리고, 컵라면 하나, 그리고 음료 하나. 이렇게 해도 내가 정말 맛있는, 좀 큰, 비싼 컵라면과 과자를 사 먹는 순간 5,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점점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봐요.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내가 5,000원밖에 없어. 내 용돈은 5,0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를 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보관된다는 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잘 돈을 안 쓴다는 소리.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전에 이런 컵라면을 먹었다면 조금 더 저렴한 컵라면을 먹는다던가, 컵라면 대신에 다른 저렴한 물건을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대안이 생겨나겠죠. 그죠? 그리고 워낙 비싸. 그러니까 이 공급자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겁니다. 그 비싼 컵라면을 팔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자원이 필요하죠. 마찬가지. 혁신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체품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다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격 증가다. 그래서 뭐야? 가격 증가. 됐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가격 증가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겠죠. 요런 비슷한 내용과 관련된 가격 증가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얘 다음에 환경세가 나오는 건 앞에 환경세라는 언급이 전혀 안 됐어요. 세라는 건 얘들아 결국 돈입니다. 돈을 걷어가겠다는 소리예요. 누가? 정부가. 그럼 얘들아 돈을 걷어간다는 얘기가 1도 없어요. 물론 가격이란 말은 나왔지만 그래서 세금 걷어간다는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A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A 제껴. 그럼 이제 우리가 B를 볼게요. B를 보시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 그럼 A랑 관련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환경세랑 관련이 있겠다. 그럼 봐봐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증가하죠. 가격 증가? 우리 맨 위에 주어진 글에 나왔던 건데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 뭐 해야 해요? 이런 결과를 낳아야 해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어떤 결과? 요런 결과. 1번 요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금액을 올리거든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를 이뤄내느냐. 자, 그 자원의 사용을 낮춰요. 이 사용이 줄죠. 그죠? 자, 그리고 또는 아니면 뭐가 돼? 창의적인 혁신이 생겨요. 뭐에? 새로운 자원이나 선택에 대한 창의적인 혁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대체품 찾는다는 소리죠. 그 물건을 덜 쓰거나 그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잖아요. 그 사용을 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체품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생긴대요. 됐니?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야? 돈이래. 그 돈이 어떤 돈? 기금된 돈. 어디? 세금을 통해서. 즉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 여기 뭐야? 계속 세금 얘기하네. 세금 얘기. 그죠? 자,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돈이 can be used,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그쵸? 여러분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으면 정부가 그걸 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써. 근데 얘들아 뭐 하기 위해 돈을 쓴대요? 얘 또는 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즉 국가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의 물건을, 즉 대안품, 대체품을 찾는 데에 정부에 의해 돈이 쓰여진다. 이제 세금이 쓰여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럼 얘들아, 요렇게 봤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세금 부과의 내용이 일단 A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굉장히 증가시켰어요. 뭐를? 리사이클링. 여러분 대체품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또 재활용 얘기가 나와요. 재활용 얘기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에 재활용이 증가됐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겠죠. 그쵸?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B 다음에 C가 나오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쌤은 여기서 봤을 때 뭐예요? B 다음에 이거 세금 얘기했으니까 바로 위에서 뭐예요? 이게 환경세고 이걸 대놓고 환경세라고 한 번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환경세인데 이런 세금의 예시가 있어. 그 다양한 예시가 존재해서 환경세에
예시를 쭉 얘기해주는 A로 갔다가 그래서 이 환경세로 인한 결과는 결국 재활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답을 보시면 답이 뭐예요? B, A, C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얘기했고요. 자, 그럼 봅니다. 그런 환경세. 자, 여러분들 쌤 A 봤을 때 그런 환경세니까 앞에 쌤도 환경세라는 걸 대놓고 언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급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냥 그런 세금, 앞에 세금이 언급이 됐잖아요. 얘가 먼저 첫 세금이 언급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미 언급된 세금이라 해서 서치가 들어갔다. 정리. 자, 그럼 얘들아 그런 환경세의 예시가 뭐예요? 자, 여러분 직면해요. 어딜 직면해? 예를 들면 이걸 직면합니다. 자, 일부 도시가 직면해요. 뭐 쓰레기 매립지의 비용이라던가 노동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관된 비용인데 뭐해?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관된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일부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요구합니다. 가정에 뭐 하라고? 야, 너네가 버려. 너네가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 어떤 특정한 쓰레기 봉지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 특별한 쓰레기 봉투가 뭐냐면 구매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 스스로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1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 비용이 든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아무 데다가 안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은 쓰레기통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지도 있어요. 쓰레기 봉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됐어요? 즉, 소비자의 부담이 생긴 겁니다. 됐어. 자, 이런 거 우리 뭐예요? 환경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A가 뭐예요? 환경세를 부과하고, 자, 환경세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뭐가 됐어? 환경세 예시를 설명했죠. 직면하니까 소비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쓰레기 봉투 너네가 직접 사서 너네가 다 처리해. 쓰레기 직접 처리하겠어요. 자, 그런 결과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증가시키는 거죠.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더 주의 깊은 관심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요. 포장지와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주의를 갖게 된 거죠. 자, 우리 internalize 하면은 내면화하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비용을 내면화한다는 거 뭐야? 쓰레기 비용을 내면화한다? 쓰레기 비용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쓰레기 비용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처리하게끔 함으로써 자,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관찰되어지는 감소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감소됐는데? 흐름. 어떤 흐름? 쓰레기 흐름. 어디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쓰레기가 줄었다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B, A, C. 우리 근거 찾은 것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